어르신,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으신가요? 안아주려고 팔을 벌렸는데 아이가 슬쩍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하루에 대여섯 번 양치질을 해도, 치과를 다녀와도, 구강청결제를 달고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 사실 그건 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2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입냄새의 진짜 5가지 원인과 주방 재료만으로 2주 안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3가지 비법을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달라집니다. 절대 나중에 보려고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어렵지 않게 조곤조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곁에 계신 자녀분들도 이 영상 꼭 함께 보여드리십시오. 부모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양치질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지. 입냄새의 진짜 5가지 원인. 둘째, 위장이 망가지면 왜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셋째, 생강과 토종꿀과 자일리톨로 2주 안에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마스크를 벗기가 두렵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고개를 살짝 돌리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 입냄새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 생각 하나로 대화하는 내내 조마조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부끄러워서 먼저 말씀을 못 꺼내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정말 많으십니다.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듣는 고민이 바로 입냄새입니다. 치과도 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내시경까지 받아봤지만 원인을 모르겠다는 분들. 그분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십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최말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76살.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난다고 가까이 안 와요. 치과도 가보고 하루에 5번씩 양치질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말씀을 마치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양치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 안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몸 안에서요? 하고 되물으셨죠. 네, 맞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입속이 더럽거나 양치를 게을리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입냄새는 대부분 몸속 3곳에서 동시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입속 세균, 침샘의 노화, 그리고 위장의 이상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닦아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몹시 건조하고 혀가 하얗게 코팅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식사 후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드시는 분. 밤에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주무셔서 아침마다 목이 바짝 마른 분.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께 딱 맞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신호가 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입냄새의 진짜 원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대인관계가 힘들고 가족에게서도 거리를 두게 되셨다면 반드시 이 5가지 원인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입속 세균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황화수소와 메틸메르캅탄 같은 냄새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입냄새의 첫 번째 정체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양치를 하루에 5번, 6번 하셔도 냄새가 안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칫솔은 치아만 닦을 뿐 세균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혀를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혀 표면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 사이사이에 음식 찌꺼기와 죽은 세포가 쌓이고 그 위에 세균이 층층이 자리를 잡습니다. 칫솔질은 2층을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치 벽지 위에 페인트만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에서는 깨끗해 보여도 안에서는 그대로인 거죠. 제 환자 한진호 할아버지는 72살로 매일 양치를 3번씩 하셨지만 혀는 단 한 번도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 혀 위에 세균이 층층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제가 혀를 살펴보는 순간 바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란색을 띤 두꺼운 백태가 혀 전체를 덮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혀를 닦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런 게 필요한지 몰랐어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침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하루에 1리터에서 1리터 500ml씩 분비되던 침이 60세가 넘으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천연 세정제이자 항균제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오일 같은 것인데 이게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들끓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마른 논에 잡초가 더 잘 자라는 것처럼요.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등 여러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빨리 입이 마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하셔도 입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균이 번식하는 환경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몹시 건조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낮에도 입이 자주 마르고 물을 자꾸 마시게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인이 어르신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곳에서 옵니다. 바로 위장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식,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드시는 늦은 저녁 식사. 이런 습관이 쌓이면 위산이 식도 위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입에서 신맛과 함께 심한 냄새가 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는 뚜껑이 있는 냄비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뚜껑이 꽉 닫혀 있어서 안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뚜껑 역할을 하는 관략근의 힘이 약해집니다. 뚜껑이 느슨해지면 냄비 안의 냄새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만난 문정숙 할머니는 71살로 손주를 봐주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신냄새가 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검사해보니 위산 역류가 원인이었습니다. 양치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위산 역류를 다스리고 나서야 입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후 입에서 신맛이 날 때가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 안에 뭔가 올라온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세 번째 원인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네 번째 원인은 비염과 구강호흡입니다.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마릅니다. 특히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입냄새가 심합니다. 입이 8시간 동안 건조한 상태로 있으니 세균이 마음껏 번식하는 겁니다. 비염은 단순히 코 문제가 아닙니다.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입이 마르고 세균이 번식하고 입냄새가 납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제 오랜 환자 윤재봉 할아버지는 79살로 비염 때문에 항상 입으로 숨을 쉬셨습니다. 잠잘 때도 입을 벌리고 주무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싹 마르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비염 치료와 함께 입냄새도 크게 개선되셨답니다. 원인을 찾으니 해결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원인, 혀 백태입니다. 혀 위에 하얗게 끼는 그 하얀 막은 죽은 세포와 음식 찌꺼기가 엉켜 만들어진 세균의 집입니다. 이것이 입냄새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특히 황색이나 갈색 백태는 위장 문제나 면역 저하와 연관될 수 있어 단순한 입냄새 이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없애려고 칫솔로 혀를 세게 문지르시는데 이러면 혀 표면에 상처가 생겨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입속 세균, 침 부족, 위산 역류, 비염과 구강호흡, 혀 백태. 어르신, 지금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 방법을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생강입니다. 지금 어르신 주방에 있는 그 생강 맞습니다. 생강에는 진주로우와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단순히 냄새를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냄새의 원인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소방관에 비유합니다. 향수는 불난 집에 향기를 뿌리는 것이고 생강은 불 자체를 꺼버리는 소방관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쓰셨던 구강청결제는 향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소방관을 쓰십시오. 그런데 생강을 구하고 보관하는데 반드시 지키셔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생강을 구입하실 때는 단단하고 표면이 매끈한 것, 껍질이 얇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십시오. 푸석푸석하거나 쭈글쭈글하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건 절대 사지 마십시오. 손으로 꾹 눌러봤을 때 물렁물렁하면 이미 상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 있다면 그 생강은 전체를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강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간 손상은 물론이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소가 눈에 보이는 곰팡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미 생강 전체에 보이지 않게 퍼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깝더라도 통째로 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관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구입하셨으면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다음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약 3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얇게 썰어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6달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즙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제거한 뒤 믹서기에 물과 함께 넣고 갈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면보에 한번 걸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강파는 손을 다치기 쉬우니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든 생강즙은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최대 일주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바로 버리십시오. 양치할 때 치약에 이 생강즙 한 방울만 섞어서 닦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흘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제 환자 안복희 할머니는 75살로 처음에는 매워서 놀랐는데 사흘 만에 입안이 상쾌해졌다며 이제는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하셨답니다. 더 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생강 몇 조각을 물에 살짝 끓여서 식힌 생강물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끓인 생강물은 냉장고에서 2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생강즙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어 어르신들이 훨씬 편하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오신 이 분순 할머니 69살은 이 방법만으로도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답니다. 입속이 개운하고 깔끔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식후에 바로 생강물로 가글을 하면 음식 찌꺼기도 제거되고 세균도 억제되니 일거양득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항균, 항염작용이 강해서 입냄새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고 위장 기능도 도와주니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위산 역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이제 2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비법은 토종꿀 루틴입니다. 위산 역류로 입냄새가 심하신 어르신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토종꿀에는 천연 항생 성분과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위 점막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미벽이 위산에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잡을 때 두꺼운 장갑을 끼는 것처럼 꿀이 위 점막 위에 장갑을 씌워주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를 거르시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에 토종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십시오.
공복의 위산이 위벽을 직접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십시오. 꿀은 자연당이 풍부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꿀은 반드시 토종꿀을 쓰십시오. 외국산이나 설탕꿀은 효능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꽃으로 만든 토종꿀이 천연 항생 성분과 효소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가능하시면 국산 토종꿀을 구하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제 환자 박노인 할아버지는 77살로 위산 역류가 너무 심해서 밤에 주무시다가 신물이 올라와 잠에서 깨는 일이 잦으셨습니다. 치과도 여러 군데 다녀보셨지만 입냄새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토종꿀 루틴을 시작하신 지 열흘 만에 신물이 올라오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한 달 뒤에는 부인께서 영감입에서 냄새가 안 나네 하고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식사 습관도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과식은 피하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되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산은 음식이 들어오면 분비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우면 중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산이 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면 위가 충분히 소화를 시킨 뒤 비워지기 때문에 역류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제 환자 조기분 할머니 78살은 텔레비전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을 고치고 토종꿀 루틴을 시작했더니 평생 달고 살던 위장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이야 하면서 무척 놀라워하셨죠. 다만 꿀물이 식사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꿀물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자일리톨 루틴입니다. 혀 백태를 뿌리부터 없애는 방법입니다. 앞서 혀 백태가 입냄새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태를 없애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혀를 칫솔로 세게 문지르시는데 이러면 혀 표면이 상처를 입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혀는 예민한 기관입니다. 강하게 닦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난 혀 표면에 세균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자일리톨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뽑아낸 천연 감미료입니다. 충치 예방검에 많이 쓰이는 성분이죠. 그런데 자일리톨에는 놀라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세균이 자일리톨을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에 경유 대신 물을 넣으면 엔진이 멈추는 것처럼 자일리톨은 세균 엔진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일리톨이 혀 위에 퍼지면 백태를 만드는 세균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에 양치질을 마치신 후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십시오. 삼키지 마시고 혀 위에 골고루 퍼지도록 두셨다가 가볍게 물로 헹구고 주무시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5분이 지루하게 느껴지시면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켜놓고 하시면 됩니다. 어느새 5분이 지나 있을 겁니다. 자일리톨 가루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순수한 자일리톨 가루를 사용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성분이 섞인 제품은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십시오. 자일리톨이 첫 번째로 표기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 환자 강철수 할아버지는 81살로 혀 백태가 너무 심해서 칫솔로 닦으려 하면 구역질이 올라와 계속 실패하셨습니다. 이 자일리톨 루틴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백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왜 이제 알았을까요?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백태가 심하신 분들은 처음 이틀 동안
5분이 아니라 10분씩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혀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로 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혀가 분홍색으로 돌아오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3가지 비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생강 한 방울, 토종꿀 한 스푼, 자일리톨 반 스푼. 주방과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어르신의 입냄새를 뿌리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매일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3가지를 어떻게 하루에 실천하시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냉장고에 보관해 두신 생강물로 가볍게 가글해 주십시오. 밤새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을 아침 첫 동작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아침 입냄새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서 닦으십시오. 처음엔 매운 느낌이 있지만 입안이 오래도록 상쾌하게 유지됩니다.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생강물로 가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출 중이시라면 작은 물병에 생강물을 담아 가셔서 화장실에서 간단히 가글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을 거르게 되셨다면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위를 보호하고 오후 내내 속을 편안하게 유지해드립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에 가장 중요한 건 자일리톨 루틴입니다. 저녁 양치를 마치신 후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세요. 텔레비전 보시거나 책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가볍게 물로 헹궈내고 주무세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십시오. 이 규칙 하나가 위산 역류를 막아주고 그게 곧 입냄새를 막아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생강물 가글, 양치 때 생강즙 한 방울, 점심 후에는 생강물 가글 또는 토종 꿀물, 저녁 양치 후에는 자일리톨 루틴.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르신들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서 중요한 건 효과를 바로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흘 정도 지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사흘입니다. 딱 사흘만 해보십시오. 사흘이 지나면 어르신 스스로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때 확신이 생기면 2주를 채우십시오. 2주 후에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볼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정말 감동적인 사례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84살 정영팔 어르신은 입냄새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치과도 다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심지어 내시경까지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는 게 느껴져서 바깥 활동을 거의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이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 손자가 제 무릎 위에 앉더니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족들과 거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손주가 다시 제 무릎에 앉다니. 어르신은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했어요. 아내가 내 곁에 앉는 것도 편안해 하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제가 25년 이 일을 해온 이유입니다. 어르신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입냄새가 있다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아야 했던 것을 오늘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생강물 한 모금, 포종꿀 한 스푼,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 이 세 가지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꾸고 손주와의 거리를 좁혀줄 것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품으로 달려오는 그날을 저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입냄새 걱정 없이 활짝 웃으며 손주를 꼭 안아주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며칠째 실천 중이에요 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께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편지 홍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